MZ 시네필입니다. 배트맨 롱 할로윈을 다룬 이후 배트맨이 나오는 작품을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애니메이션과 영화들을 보던 중 상당히 이색적인 작품을 알게 되었고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배트맨 가스 등 아래의 고담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DC나 마블에서 많이 나오는 평행세계를 무대로 하는 작품 중 하나인데 러닝타임이 7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보는데 부담이 전혀 없는 점도 제가 소개하기로 마음먹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를 만들기로 결정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배경 때문인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영국이 주요 무대입니다. 즉 배트맨이 저 시절 영국인이었다면 어땠을까란 가정으로 나온 애니메이션이죠. 여러분들은 저 시절 영국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저 시절에 대한 작품도 많고 유명한 것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에서 다루는 건 잭 더 리퍼입니다. 이 자는 공식적으로 정체불명인 것까지 합쳐져서 영화는 물론 만화, 뮤지컬 등등 정말 여러 작품에서 나온 연쇄살인마계의 슈퍼스타죠. 너무 유명해진 나머지 페이트 시리즈에선 이런 꼬마 여자애로 나왔을 정도니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선정적인 옷차림의 여자아이가 연쇄살인마로 나온 것에 대해 불편한 시청자분들을 위해 말하자면 페이트 시리즈의 잭 더 리퍼는 인간이 아닙니다. 당시 영국의 최대 빈민가인 화이트채플의 매춘부들은 일하다 생긴 아이 대부분을 낙태했으며 낙태한 이후 그 태아를 강에 버리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이런 태아뿐 아니라 간신히 태어나 나이들도 철저히 착취한 끝에 죽으면 장례식은커녕 매장도 안 하고 강에다 버리는 게 일상이었죠. 현실이라면 수질이 나빠지는 걸로 끝나겠지만 페이트 시리즈는 판타지이기에 강바닥 밑에는 버려진 태아들과 아이들의 원혼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 원혼들은 쌓이고 쌓이다 하나로 합쳐져서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즉, 이 아이들의 원혼이 합쳐져서 군체가 된 것이 페이트 시리즈의 잭 더 리퍼입니다. 복장이 야한 것도 이 군체의 대다수가 매춘부의 자식들이기 때문이죠. 설명해보니 이 설정도 깨기는 마찬가지군요. 그래서인지 작 중에서도 잭 네대의 절대선인 주인공마저 도무지 구할 방도가 없다며 사과하고 쓰러뜨리는데 이는 통쾌한 사이다가 아니라 잭 더 리퍼라는 군체를 소멸해 그 안에 아이들의 영혼을 해방시켜주는 씁쓸한 장면으로 묘사하였죠. 어쨌든 이런 케이스가 나올 정도로 잭 더 리퍼란 자는 고유명사화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잭 더 리퍼 이야기한 걸로 알 수 있듯이 이 애니메이션의 메인 빌런은 잭 더 리퍼입니다. 이 애니 역시 롱 할로윈처럼 추리물인데 추리의 핵심은 누가 잭 더 리퍼냐는 것이죠. 그럼 이 애니에서는 누가 잭 더 리퍼이며 배트맨은 그를 어떻게 상대하는지 지켜보죠. 미리 말하지만 이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영국 잭 더 리퍼가 활동한 건 런던이지만 여기선 고담이라 합니다. 아무리 봐도 런던이지만 그냥 고담이라 하죠. 그래서 고담의 싸구려 술집 이곳에서 춤을 추는 건 DC의 포이즌 아이비입니다. 포이즌 아이비답게 식물 콘셉트의 댄서지만 안타깝게도 예우만 듣죠. 기분이 상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그녀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녀는 고객인 줄 알고 장사 준비를 하지만 그는 잭 더 리퍼였고 그녀는 구슬픈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그 시각 배트맨은 다른 범죄자를 상대하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가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결국 아이비는 잭 더 리퍼에 대해 소개하는 걸로 작품에서 퇴장합니다. 다음 날 높으신 분들이 곧 있을 세계박람회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발표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저 때가 참 옛날이란 걸 알 수 있죠. 이런 자리에서 잭 더 리퍼 문제나 해결하라고 일가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녀는 바로 셀리나 카일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는 바로 캣우먼이죠. 이 세계의 캣우먼을 비롯한 몇몇 처성들이 잭 더 리퍼에 대해 항의하지만 경찰들은 판에 박힌 대답만 하죠. 한술 더 떠 경찰들은 적반하장으로 그녀들을 소유죄 명목으로 체포하려 합니다. 그때 브루스 웨인이 나타나자 상황이 진정됩니다. 브루스가 고든과 잭 더 리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고든은 이런 타입의 범죄자는 처음이라며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잭 더 리퍼의 다음 타깃은 셀리나입니다. 도망가는 셀리나 카일 하지만 이는 그녀의 함정이었죠. 간지나는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이후 전투 시작. 셀리나는 기세 좋게 덤비지만 여기서의 잭 더 리퍼는 메인 빌런답게 전투력이 출중합니다. 별다른 유효타를 내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캣우먼 그녀의 뒤를 밟던 배트맨이 구해주지만
배트맨에게도 그는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셀리나도 합세하지만 큰 도움이 못 되고 잭 더 리퍼는 도망갑니다. 조금 전 상대도 못 되던 건 잊었는지 생명의 은인에게 까칠하게 구는 셀리나. And you squandered it playing the knight in shining armor. I can take care of myself. 그나마 그가 가자 고맙다고는 합니다. 이 둘을 상대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희생자를 죽이려는 잭. 다행히도 이는 제임스 고든의 악몽이었습니다. 아내를 안으며 간신히 진정한 그런 그에게 배트맨이 나타나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는 배트맨에 대해 못마땅해 하지만 상황이니 협조를 합니다. 잭의 편지를 읽어보는 브루스 리는 역사 속 잭의 행적과 일치합니다. 이런 그에게 알프레드가 저녁 약속이 있음을 상기시키죠. 이 세상에 하비 덴트를 만난 브루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하비 덴트는 배트맨 시리즈의 빌런 중 하나인 투페이스입니다. 그에게는 다행스럽게 여기서는 얼굴 반쪽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대신 굉장히 찌질하게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비와 함께 극장에 간 브루스. 여기서 셀리나의 직업이 드러납니다. 다른 작품에서는 궤도 겸 사교계의 명사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고담 최고의 여가수죠. 그녀의 공연에 하비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넘어서 개인적인 흑심까지 내비치죠. 그러거나 말거나 무대에서 팬서비스까지 확실한 그녀. 공연 이후 브루스와 제대로 된 만남을 가지는데 하남자로 나온 하비와 대조되는 브루스와 플래그를 꽂습니다. 그녀와 대화 중 브루스는 무언가를 알아내고 황급히 뛰어나갑니다. 잭의 다음 희생자는 빈민들을 비롯한 약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레슬리 수녀. 그녀는 잭에게 겁먹지 않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죽음은 지금까지의 사건과는 다르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경찰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며 브루스는 잭이 단순히 쾌락형 살인마가 아니라 하층민과 그 대변인들을 죽이는 신여명 살인마란 거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브루스는 중요한 증거를 하나 발견하죠. 브루스는 조사하는 게 그녀를 위한 거라지만 이런 말을 하며 장례식에 참석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접근해 잭에 대해 말해준다는 휴고 스트레인지 박사. 이 캐릭터는 원작에서 빌런으로 나오는데 쟁쟁한 배트맨 시리즈의 빌런들과 비교하면 여러가지 면에서 처지지만 배트맨의 정체를 알아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걸 보면 그의 정체를 눈치챈 듯합니다. 그리고 레슬리 수녀가 살해되던 날 이를 목격한 할머니는 금전을 요구하며 소동을 피웁니다. 살면서 단 하나라도 추리물을 봤다면 이후 전개에 대해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잭에게 살해당하죠. 우선 휴고 박사는 자기 병원에서 배트맨을 기다리던 중 잭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살해당하는 장면조차 생략된 채 시체로 발견되죠. 허망하게 퇴장한 이둘의 의인은 배트맨이 잭을 쫓으면서 발생한 이 멋진 19세기 스타일의 액션 장면을 보여준 것과 셀리나가 그의 정체를 알게 되고 사이가 깊어지는 계기를 마련해준 거죠. 그래서 작은 역할이었지만 초반에 살해당하는 걸로 끝난 포이즌 아이비에 비하면 낫다고 봅니다. 어쨌든 무흐한 시간을 보낸 두 사람. 과거의 트라우마를 비롯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며 손을 잡은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쳐 브루스를 체포합니다. 경찰 측에서는 장례식 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 둘이 죽은 걸 이유로 그를 체포한 거죠. 거기다 친구인 하비마저 그를 범인으로 몰고 갑니다. 참고로 그가 이러는 이유는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했던 셀리나가 브루스와 가까워진 걸 보고 질투로 이런 겁니다. 얼굴 한쪽이 날아가지 않은 등가 교환으로 굉장히 찌질하게 나온 하비. 원작에서는 배트맨 시리즈의 빌런 중 하나지만 투페이스가 되기 전에는 정의롭고 강직한 검사였던 걸 감안하면 캐릭터 능력 수준이죠. 어쨌든 감옥에 간 브루스. 셀리나는 그가 배트맨인 걸 알려서 감옥에서 빼내겠다 합니다. 브루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셀리나는 떠납니다. 그러자 그는 간수에게 쪽지를 주는데 셜록 홈즈의 팬들이라면 아주 반가워할 장면입니다. 이후 브루스의 기지로 감옥에서 탈옥한 다음 알프레드가 준비한 장비들을 가지고 고든에게 향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마차를 몬 애들은 배트맨의 사이드킥인 역대 로빈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도움으로 고든의 집으로 간 배트맨. 그리고 여기서 잭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경악하는 배트맨에게 고든의 아내인 바바라가 기습을 하지만 배트맨에게 한 번에 제압됩니다. 그러자 바바라는 그가 하는 일은 신성한 일이고 우리의 내면은 추악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녀의 흉터를 보여주며 그간 가정생활이 어땠는지를 짐작해 하죠. It's the women's sins that are the worst. Because
because they're hidden inside. James brings them out in 같은 시간 셀리나는 브루스에 대해 말하자 고든은 순순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그녀를 공격합니다. 셀리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레벨이 다른 데다 약 기운으로 인해 도망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녀를 쫓으며 자신의 동기를 이야기하는 고든. 듣다 보면 너무 전형적이다 못해 뻔한 대답들입니다. 비틀대는 그녀를 만만하게 보며 여유롭게 쫓는 잭 하지만 그녀는 기지를 발휘해 배트맨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개인적으로 저 시절로 어레인지된 배트맨 장비들 중 이 배트 시그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배트맨이 저 시그널을 보고 그녀를 구하러 가는 동안 고든은 오컬트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그녀를 죽이려 합니다. 그 순간 영웅처럼 등장한 배트맨 고든과 결투를 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맨몸으로도 배트맨과 맞먹는 고든. 장비를 잔뜩 차려입고도 이 정도면 배트맨이 약한 건지 고든이 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원작에서는 배트맨이 다양한 무술을 활용하지만 여기서는 당대의 가장 대중적인 격투기인 복싱 기법들을 활용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모두 기본적인 테크닉들이지만요. 이렇게 복싱 실력을 겨루며 싸우는 사이에 어느새 불길이 치솟습니다. 고든은 여기야말로 우리에게 어울리는 곳이라 하지만 배트맨은 아니라며 마술을 선보입니다. 여기서 말한 후디니는 실존인물로서 탈출 마술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잭 더 리퍼와 활동 기간이 겹치지 않죠. 잭이 활동했을 때 후디니는 마술사로 유명해지기 전입니다. 이런 오류가 난 이유에 대해 생각하다 두 가지 가설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제작진이 알지만 보는 사람들은 모를 거라 여기고 집어넣은 겁니다. 아니면 이 세계관에서는 둘의 활동 기간이 겹치든지요. 어쨌든 이 기술로 배트맨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고든은 죽음을 택하며 말 그대로 지옥불에서 최후를 맞죠. 그리고 배트맨 역시 부상으로 관람차에 깔릴 뻔하지만 셀리나의 도움으로 살아납니다. 잭은 물리쳤지만 브루스가 준비하던 박람회장은 완전히 타버린 상황. 이런 상황임에도 초대 로빈인 딕 그레이슨의 위로를 뒤로하며 배트맨 가스 등 아래의 고담은 끝을 맺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배트맨 롱 할로윈처럼 원작 코믹스가 있지만 결말의 반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게 같았던 롱 할로윈과 달리 가스 등 아래의 고담은 배경과 잭 더 리퍼란 소재만을 제외하면 모든 게 다릅니다. 코믹스에선 셀리나를 비롯해 다른 배트맨 캐릭터들이 나오지 않으며 잭의 정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원작과는 상관없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라 봐도 무방하죠. 전 이걸 재밌게 보긴 했지만 롱 할로윈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처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메인 빌런이 문제입니다. 여기서의 잭 더 리퍼의 언행은 DC의 설거지론 담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워딩들입니다. 제작진은 이런 여성 혐오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슈퍼히어로는 여성 혐오와 차별에 대해 다루는 장르가 아닙니다. 실제로 마블에서 이런 걸 시도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퐁퐁단스러운 소리나 하는 잭은 슈퍼히어로물의 메인 빌런으로서 낙제입니다. 물론 현대 프로파일러들은 그가 남긴 편지나 범행 수법들을 토대로 잭의 범행 동기에는 여성 혐오적인 요소가 있다는 게 공통적이지만 진범이 잡히지 않은 이상 추정의 영역이며 여성 혐오적인 사상을 가지고도 매력적인 빌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논리와 주장은 깊이 있는 사유가 아니라 남초 커뮤니티의 게시글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잭은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은 연쇄살인마가 아니라 흔해 빠진 여성 혐오 살인마 정도입니다. 이런 범죄자가 위험하기는 하지만 슈퍼히어로 장르에서는 순삭 대상에 지나지 않죠. 차라리 페이트의 잭 더 리퍼처럼 나왔다면 정치적으로 엄청 불공정할지언정 더욱더 흥미롭고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단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임스 고든이 잭으로 나오는데 배트맨 영화를 한 편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는 고담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정의롭고 선량한 경찰이자 배트맨의 대표적인 조력자 중 하나죠. 이런 캐릭터가 빌런으로 나온다면 왜 그렇게 되었나에 대한 서사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보는 사람들은 그가 악역으로 나온 이유를 납득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원작에서의 그는 여성 혐오적인 성향이 전혀 없기에 그가 설거지론을 신봉하는 연쇄살인마로 나온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차라리 그의 정의심이 폭주해 퍼니셔나 비질란테 혹은 아카이누처럼 행동했다면 납득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에 여기서의 고드는 제 해석이 아니라 캐붕, 아니 캐릭터 능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점은 고드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하비 덴트처럼 다른 캐릭터들 역시 상당한 캐붕을 보여주거나 그 임무를 제대로 쓰지 못하였죠. 이게 러닝타임이 70분밖에 안 되니 조연들을 제대로 쓰기 힘들다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러닝타임이 문제가 아니란 걸 알려주는 캐릭터가 바로 캣우먼 셀리나 카일입니다. 캣우먼의 아이덴티티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고양이이며 두 번째는 배트맨의 연인, 그리고 세 번째는 궤도입니다. 캣우먼은 작품에 따라서 히어로로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도 도둑질은 하는 등 안티히어로처럼 묘사됩니다. 그만큼 그녀에게 도둑이란 브루스가 배트맨으로 활동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여기서 셀리나는 궤도로서의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빌린 오리지널 캐릭터로 봐도 무방하죠. 그녀가 영웅으로서도 활약한다 했지만 그럴 때는 보통 상대가 먼저 그녀를 건드린 데다 그 상대가 기본적인 인권도 무시할 정도일 때 정도죠. 그리고 그때도 상대를 박살내는 겸사겸사 도둑질도 같이 하는 게 대부분이며 이때 훔친 건 기부하거나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는 등 고양이처럼 변덕스러운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 게 캣우먼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캣우먼은 그런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위험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본바탕이 너무나도 선량하고 정의로워서 캣우먼만이 지닌 치명적인 섹시함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애니메이션의 셀리나는 민폐 하나 안 끼치는 훌륭한 히로인입니다. 전투력이 딸리긴 하지만 이건 상대가 상대인지라 대지눈이 안 좋은 거고 잭에게 도망가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데다가 마지막에 주인공을 구해주기까지 하니까요. 거기다 고담 최고의 인기 가수이기까지 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녀가 캣우먼으로서의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며 더 나아가 다른 배트맨 캐릭터들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래서 캣우먼을 비롯해서 이들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한 단점들이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저의 주관적인 평을 내리자면 미국의 대도시가 주 배경인 배트맨에 질렸거나 19세기 시절 영국의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몰입하며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이 시절에 관심이 없더라도 19세기 시절의 장비를 이용하는 배트맨을 보는 건 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저번에 리뷰한 롱 할로윈만큼의 경지에는 못 미치는 작품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빌런에게 사연이 있는 걸 극혐하시는 시청자라면 롱 할로윈보다 이걸 더 좋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